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상담자의 물질 사용, 남용 예방과 상담에서의 윤리적인 고려라는 주제를 발표하는 광주교육대학교의 손은동입니다. 저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방에서의 윤리적인 고려, 사정에서의 윤리적인 고려, 그리고 상담에서의 윤리적인 고려,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사용과 남용은 신체적으로 해가 되지만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분명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감정, 행동, 인식에 인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자 향정신성 물질을 폭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 남용은 신체, 정서, 인지, 문제 행동의 증가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청소년기에 물질을 사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성인기에 물질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물질 사용과 남용은 물질에 대한 의존 상태를 심화시키고 결국은 내성과 금단 증상을 겪게 되고 이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게 할 뿐 아니라 자살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물질 사용과 남용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중독에 의한 질병 치료 비용이 막대하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물질 사용과 남용에 대한 예방과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상담자들이 물질 사용과 남용에 대한 예방과 상담을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학교 상담자들은 윤리적 갈등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자들의 주요 서비스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도 있고 학생들의 학교 내 성공을 위해 교사와 행정가들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 사용과 남용 예방과 상담에서는 이 영역이 법 규정에 버벅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더 이런 윤리적인 갈등에 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상담자가 고려해야 될 물질 사용과 남용과 관련된 윤리 규정이나 법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물질 사용, 남용, 학생 예방과 상담에서 학교 상담자들이 고려해야 될 윤리적인 고려는 무엇이 있고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 상담자가 물질 사용과 남용과 관련되어 주로 하게 되는 활동은 예방 활동, 그리고 초기 발견과 상담 개입, 의뢰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상담자가 물질 사용과 남용에 대한 예방 활동과 상담, 그리고 의뢰 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방 활동은 물질 사용과 남용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개입은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아직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없고 이런 예방 접근은 청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서 이런 약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갖게 하고 약물 사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이런 예방 활동은 대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타적인 예방 교육인데요. 이 일타적인 예방 교육은 일반 학생이나 물질 남용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환각 물질 등의 권유 시 거절하는 자기주장 훈련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선별적인 그런 교육인데요. 부모, 친척, 친구 등 주변 인물들이 물질이나 마약류 중독이거나 주변 환경이 물질 유혹이 많은 약물과 물질 남용과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미리 선별해서 이들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약물 사용과 가족 환경 이런 것들은 중요한 그런 물질 사용에 있어서의 예측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위험군 학생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물이나 물질 사용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빨리 밝혀내서 이렇게 조기에 발견된 학생들에게 개인 상담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질 남용이나 중독 상태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적인 예방입니다. 학교 상담자나 담임교사가 물질 사용 의심 학생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10대들의 약물 남용 신호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과 관련된 그런 활동에서 학교 상담자들이 고려해야 될 윤리적인 고려는 첫 번째, 물질 사용과 남용 예방 교육에 있어서 어, 특히 일반 학생이나 약물, 물질 남용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형태들은 대부분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의 소지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 사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찾아내서 선별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는 법적으로나 비밀 보장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물질 사용 남용 학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학교 상담자가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 사용 남용, 의심 징후를 보이고 실제로 물질을 남용하고 있는지 밝히는 과정에서는 그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학생에 대해서 논의하는 수준에서는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상담자들이 물질 사용 남용과 관련된 예방, 2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2차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그런 직접적인 교육에 있어서 이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비밀 보장 여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는다면 학교 상담자는 비밀을 엄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참가자 명단을 밝혀야 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 사용 남용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면 특정 프로그램에 어떤 학생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반드시 물질 사용자임을 밝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 명단을 밝히는 것은 비밀 보장 의무를 지키지 못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물질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실시하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꼭 물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과 관련된 그런 윤리적인 고려인데요. 학생의 물질 사용이나 남용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평가는 물질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 중독과 관련된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학교 상담자는 물질 사용 또는 남용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없다면
외부 기관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런 물질 그 사용과 남용 또 중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실시된다면 시작되면 학교 상담자는 비밀 보장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사정에 대한 약속을 잡는 그 시점부터 비밀 보장 책임이 있고, 다음은 상담에 있어서 윤리적인 고려입니다. 어, 우선 전문적 역량과 관련된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질 사용 또는 남용과 관련해 학교에서의 개입은 교육, 자기주장 훈련, 의사결정 전략, 또래관계 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물질 남용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 기관에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상담자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학교 상담자는 이 물질 중독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런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비밀 보장과 관련된 윤리적인 고려에서는 약물관 물질 남용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밀 보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물과 물질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런 중독 치료에 참여하기를 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상담자는 교내에서 상담이나 특정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기록 또는 다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모든 기록은 안전한 장소에 잠가서 유지해야 하며 다른 교육에 관련된 기록과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학생의 서면으로 된 동의서가 없으면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만 학생에 대한 정보는 학생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 서면 동의서에는 정보를 공개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공개된 정보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조직의 이름, 내담자 이름, 공개의 목적 또는 이유, 어떤 정보인지, 그리고 어떤 정보까지 공개되는지, 내담자가 어느 때라도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진술, 그리고 정보 공개가 종료되는 날짜, 사건, 조건, 그리고 내담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서명, 그리고 동의 서명, 그리고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는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했던 의견들을 학교 상담자들에게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학교 상담자인 경우, 두 번째는 공개되는 정보에 학생이 약물, 물질 남용과 중독이라는 사실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의료적 응급 상황, 예를 들면 약물 과다 복용이라든지 자살 우려 또는 시도, 이런 것들의 경우. 다음 네 번째는 학생의 범죄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정보가 합산된 형태고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아동 학대나 방치와 관련된 정보들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학생이 학교 상담자에게 그동안 학교에서 환각제를 팔고 있었다라고 털어놓았다면 학교 상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렇게 물질 사용 또는 물질에 대한 판매 이런 것들은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상담자에게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데요.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고
이런 범법 행위가 특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원칙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 대한 의무에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면 약물과 물질과 관련된 치료에 있어 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하고 또 치료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그런 학교 상담자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는 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모두 다르다고. 국내에서는 이런 약물이나 물질 관련 치료에 대한 부모의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거나 부모에게 어느 경우에 알려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규정은 자세하게 이루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학교 상담자들은 학생의 약물이나 물질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 동의서와 부모에게 알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임상적으로 볼 때 약물이나 물질 남용 치료에 있어 전체 가족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임상적인 측면에서 약물이나 물질 남용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에 부모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부모와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학교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처지가 모두 다르고 학교 상담자가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결책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상담자가 지켜야 될 두 가지 그런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밀보장 약속을 지키되 부모에게 학생이 직접 알리는 방식이나 또 학생의 평가 결과와 학생이 공개한 정보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만 알리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알리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와 관련된 것인데요. 학교 상담자가 약물이나 물질 오용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교내에 약물이나 물질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조직단이나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뢰되는 과정에서 학교 상담자가 유념해야 될 것이 반드시 학생의 동의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부모의 동의보다 학생의 동의가 더 중요하고 이 연구에서는 학교 상담자가 물질 사용과 물질 사용과 남용 예방과 상담에서 고려해야 될 윤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관찰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상담자들이 물질 사용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서 유의해야 될 중요한 윤리적 요소가 비밀 보장과 관련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예방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물질 사용이나 남용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물질 사용과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참여 사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독 상담 윤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장면에서 물질 사용 남용 예방하고 상담하는 데 있어서 학교 상담자들이 고려해야 될 윤리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만 초점을 두어서 고찰하였기 때문에 중독 상담 윤리에서 흔히 다뤄지는 다양한 주제들, 예를 들어서 경계 또는 다중 관계라든지
자율성 존중, 또 해 줄이기, 또 상담자 역량과 관련된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 이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학생들의 그 물질 사용과 남용의 심각성이 외국에 비해서 덜하고, 또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독 상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인 고려들과도 좀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학교 내에서의 물질 사용 남용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여러 윤리적 고려 상황들이 생긴다면 더욱 강한 그런 윤리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